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양심은 지옥에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관자는 비급자이겠습니까? 배신자이겠습니까? 범죄자이겠습니까? 나는 관여자인가? 방관자인가? 방관자라는 말은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수방관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버려둔다는 뜻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 방관하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관자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책임이 분산되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덜 돕는다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1964년 여성 키디 제노비스가 귀가하던 도중에 강도의 칼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2주 뒤에 뉴욕타임스가 살인을 목격한 38명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35분 동안 소리쳐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도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인 방관자 효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같은 방관자 효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 달리는 1978년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방관을 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은 이미 이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본의 아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구호자 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불행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법까지 만들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도 방관자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탈북한 여성이 아들과 함께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그 모자가 숨을 거둔 지 2달이 지나서 발견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구 밀집 도시의 아파트라는 단절된 주거 환경이 사고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주변 이웃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관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방관자는 당면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일의 선악과 상관없이 자신의 위안만 도모하는 비급한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국가대사와 개인사에 자신의 목숨만 보존하기 위해 처신했던 비열한 방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조 시대는 조카의 왕위를 강탈하는데도 지켜만 보는 신하도 있었고 왕이 아들을 두지에 넣고 죽이는데도 만류하는 대신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외국에 팔아 넘기는 매국노도 있었고 순국자도 있었고 아무 말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배신한 자들은 지옥의 제일 아래층인 9층의 배신지옥에 가며 착한 일도 악한 일도 하지 않은 방관자이며 기회주의자들은 지옥문 입구에서 벌과 모기, 독충에 물려 얼굴과 몸에 피두성이가 된 채 서성된다고 합니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방관자들에 대하여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변이 일어났을 때 불의에 굴복해 살거나 항거에 죽거나 두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길이 비급한 방관자의 길이 있습니다. 양심은 선악을 가르지 중립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관자, 수수방관자, 기회주의자의 양심 자체가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살게 됩니다. 양심이 지옥에 사는 사람은 괴롭고 슬프고 죽지 못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의 고통을 겪고 사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자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